지금 내 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내가 불안정할 거야. 내가 불안정할 수도 있어. 되게 좀 자, 하여튼 오늘 좀 인터넷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녹화한 거 나중에 봐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 만민공동회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참여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 일반 백성들 중에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민들도 있었습니다. 천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토론회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생각해봐. 길거리에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우리 지금 촛불 집회 느낌처럼 알겠습니까? 연단에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부조리한 거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정부도 비판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관민공동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때 토론의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학생이었던 배제학당 학생이었던 바로 이승만이었었어요. 이승만 들어봤다. 누구지 이 사람? 올해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있잖아요.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토론에서 이제 그렇게 말 잘해가지고 되게 칭찬받았던 친구.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이 친구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얘도 막 어디 나왔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처음에 나왔지 싶은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나와서 하버드로 아마 석사를 했을걸요? 하버드 석사하고 아마 프린스턴 박사학위까지. 놀라운 친구입니다. 이승만. 알겠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다 나왔어요. 할 수 있겠어, 당신들도? 하여튼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겠지. 독재했지만. 자, 만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토론회는 굉장한 인기를 끌게 돼요, 실제로. 알겠습니까? 이 할 때마다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토론회 참관도 하고, 실제로 이 만민공동회가 나중에는 있잖아. 여기에 관료들까지 참여해요, 관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니까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관료들도 여기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를까? 관민공동회라고 부르는 거야. 공동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네 가끔씩 뭐 질문하는 게 쌤 만민공동회하고 관민공동회하고 따로따로 열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해됩니까? 만민공동회에 관료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만민공동회가 그냥 관민공동회로 불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좀 참여 계층이 풍성해지니까 되게 힘도 좋아지고 맞죠? 되게 이제 멋있는 장면이 된 거죠. 생각해봐라. 너네 학급 회의할 때 너네끼리만 학급 회의 하다가 담임쌤 너네 토론 되게 잘하네. 쌤도 같이 있을게요. 딱 앉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료들도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정부 비판도 막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봐. 담임쌤 앉아있는데 담임쌤 말이야 너무 있잖아 못생긴 것 같아. 담임쌤 얼굴 좀 외모가 이상해 막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해. 담임쌤 뜨끔하겠지만 그래도 그 있는 자리에서 막 얘기하면 하여튼 그 정도로 정부 비판도 막 이루어지고 했던 이 관민공동회 되게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죠. 딴 거 없죠. 알겠습니까?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 이게 이제 서재필이 봤던 미국의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잖아. 실제로 되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몰랐었거든요. 이해됩니까? 내가 앞 시간에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의식이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게 3.1운동하고 뭐가 다릅니까? 3.1운동 때 그런 어떤 일제 압제 저항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었고 해외까지 퍼지고 맞죠? 그런 전통이 나중에는 해방 이후에 4.19 혁명을 이끌어내고 맞죠? 또 독재 저항해가지고 나중에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오케이? 또 독재 저항했던 6월 항쟁 그리고 우리 이상한 대통령 몰아냈잖아요. 맞죠? 촛불 집회 이렇게 발전해오는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이지 이게. 알겠습니까? 촛불 집회를 얘기했지만 촛불 집회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평화적으로 이상한 대통령 끌어냈잖아요. 맞죠? 박모시기 하는 대통령 끌어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그렇잖아. 서양을 배우자고 하는 거잖아. 이게 개화정, 급진개합하든 뭐든 간에 서양의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체제를 배우자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근데 촛불 집회를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는 서양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더 높구나 하는 걸 느껴요. 진짜로. 민주주의 수준은 우리 서양을 넘어섰다는 생각해요. 오히려 유럽이 더 이상해요. 정치하는 거 보면. 민주의 정치의식 같은 거 보면 이상해. 막 인종차별하고 맞잖아요. 물론 아직도 우리 내부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부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거, 이념적인 거 있겠지만 유럽 애들도 당연히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인종차별적인 거 다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난 최소한 유럽의 민주주의 수준보다 낫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얘들아, 이 관민공동회는 그 정도 되게 주의 깊게 봤었던 활동이었고 실제로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갖다가 수용하여 이 당시 그 민권운동의 핵심이 뭐였겠습니까? 민권운동의 핵심. 얘들이 이제 얘네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얘들아, 바로 의회를 개설하는 거였거든. 의회 개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의회라고 하는, 국회의원, 의회라고 하는 기구거든. 이런 게 조선에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용하는 헌의 육조라고 하는 걸 결의하게 됩니다. 뭐라고? 헌의 육조라고 하는 게 바로 의회 개설을 갖다가 사실상 수용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중추원 관제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 중추원이 원래는 왕의 자문기관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약간 의회의 모습처럼 바꿔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게 중추원 관제입니다. 정부도 허락해 줬습니다. 의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해됩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해 나갔던 거지, 만민공동회가.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중요한 건 고종이야. 고종. 중요한 건 고종이라고. 고종이 이 당시 왕이 이런 어떤 그 만민공동회의 어떤 결의사항을 갖다가 자기들도 수용해 주는 듯 하다가 그렇잖아. 왕의 의지 하나에 다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게 왕조 국가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랬거든요. 이게 독립협회 이런 활동을 갖다가 되게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겠나 없었겠나? 당연히 있었겠지. 이 보수파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백성들이 무슨 뭐 정치에 참여하고 난리야. 이렇게 보수파들.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익명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또 침범해버렸네요. 익명서 사건. 익명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익명이야. 그러니까 그 이름도 적히지 않은 어떤 그 편지에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모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독립협회가 그 결국 추구하는 게 공화정이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 공화정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겠습니까? 공화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함 사건이 바로 익명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고종은 마음이 돌아섭니다. 독립협회를 없애버리라고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죠. 해산명령. 이제는 독립협회 하지마! 만민공동회 하지마! 라고 했던 게 이게 익명서 사건 때문이었어요. 고종은 사실 이게 이 사람 갖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시각이 좁아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면 갈아엎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 갈아엎고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줬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권력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종은. 이게 살펴보면 그래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죠. 하다가 때려엎고 하다가 때려엎고 갑신정변 일어났는데 때려엎고 물론 일본 때려엎고 갑오개혁 하다가 때려엎고 그러니까 고종 때문에 어쨌든 이 독립협회도 해산명령을 받게 되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보부상단이 만든 그 조직체입니다. 보부상. 너네 보부상 뭔지 알죠? 얘들아? 보부상은 뭐냐면 못하겠다. 대한제국. 왜 이렇게 안 되죠? 보부상이 뭐냐면 그 너네 맞아요.
장 5일장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그 상인들 있지. 그 보부상인데 걔네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원래 그냥 사적인 어떤 그 장사하는 사람들 였을 뿐인데 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 들어와가지고 막 상권이 침해당하니까 해상공국이라 해가지고 너네 해상국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왔어요. 해상공국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단체를 만들어줘요. 정부 산하에서. 해상공국. 알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어? 왜? 멈췄어? 뭐란데? 멈췄어? 지금 됐어요. 지금 불안정하다.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끝낼게요. 자, 그래서 이 황국협회는 그 보부상단이 만든 조직체, 쉽게 얘기하면 뭐라면 황제 명령만 되게 순종하는 지금 약간 태극기 부대 느낌. 알겠습니까? 약간 태극기 부대 느낌이야, 얘들은. 알겠어? 그래서 태극기 부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해산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독립협회에 맞서는 황국협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 독립협회를 막 탄압하고 해산하게 되죠. 독립협회는 고종의 명령에 많이 저항합니다. 알겠어? 실제로 고종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됐었어요. 알겠습니까? 만나가지고도 막 했는데 결국 무산됐었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는 되게 저항이 많았었어요. 백성도 이거 왜 없애냐고, 이거. 우리 되게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게 됩니까? 어쨌든 그래서, 고종은 어쨌든 공화정이 오해를 샀지만 어쨌든 공화정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 때문에 이거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 1899년에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갑니다. 알겠습니까? 대한국 국제가 1899년에 발표가 되거든요. 이때는 얘들아, 독립협회가 1896년에 만들어지고요.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1897년이거든요. 그때는 대한제국이 또 만들어져요. 알겠습니까? 그 대한제국하고 독립협회 활동 방향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대한제국은 황제권 강화 이쪽이었고 얘들은 뭐야 지금? 얘들은 민권 강화, 민권운동 쪽이었거든요. 당연히 부딪히죠. 권한을 갖다가 황제에게 줄 건가? 백성들에게 권한을 나눠줄 건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까? 결국엔 대한제국이 추구했던 게 황제권 강화였거든. 상충되니까 없애버린 거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독립협회는, 1898년에 별로 활동도 못했네요. 활동한 기간은 길진 않았지만, 우리 역사에 남긴 족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점은 일단 이 민권운동이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개혁의 방향이 단순히 정치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그런 활동이었다는 거. 이거 계속 이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계속 이어져요. 나중에 신민회, 이 민권운동의 끝판왕, 신민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신민회까지 쭉 이어지는 게 전부 다 이런 전통이었어. 독립협회를 이어간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어쩔 수 없다. 또 안 되겠구나.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끝! 안녕.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알겠습니까? 이걸 보시든지 아니면 내가 미리 적어놓은 걸 보든지 알아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안녕. 안녕히 계세요.